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취재팀에서 준비한 뉴스 포털과 AI 네. 그 얘기네요. 네, 지난주 정치권에서 제5공화국 시절에 보도지침이 되살아났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예. 적석에서 포탈 간부를 불러들이고 뉴스 배열을 바꾸라고 할 정도까지 할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50 시절의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다음에 뉴스 배열에 불만을 품고 보좌진에게 강력히 항의하라. 너무한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보낸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들이 반발하고 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윤영찬 의원 메시지를 놓고 뉴스 편집에 개입했다. 포털 장악이다라는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건데요. 네. 포털 측은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추천 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이 10년도 더 된 이 포털 뉴스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그렇죠. 이번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미디어 오늘 이정환 대표하고 잠깐 이 문제를 다루긴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김승모 기자는 더 깊이 더 넓게 좀 취재를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가장 궁금한 거죠. 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훅뉴스에서는 네. 포털 뉴스의 뉴스 편집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본 건데 구체적으로. 예,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개입의 여지가 진짜 전혀 없는 건지 예. 그래도 어떤 가능성들은 있는지 한번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편집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네. 진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건가? 이걸 좀 꼼꼼히 들여다봤단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추천한다는 게 편집받는다는 게 뭔지 사실은 아주 또렷이 잡히진 않아요. 그것부터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윤영찬 의원이 소환했던 그 다음 카카오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만여 개의 기사가 송고된다고 해요. 알고리즘은 컴퓨터상의 연산 규칙, 문제 처리 규칙을 말하는데 인공지능을 갖춘 알고리즘이 3만여 개의 기사 가운데 일단 중복됐거나 기자 이름이 없는 기사, 광고성, 선정성 기사 등을 걸러내 3천여 개의 기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여 개가 들어와서 쭉 뭐 배열이 되긴 하지만 그걸 네. 앞으로 빼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의 뭐 메인 화면이라고 그러죠. 메인 화면으로 뽑을 것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첫 단계는 기자 이름 없으면 일단 땡. 네. 그렇죠. 광고성이 느껴지면 땡. 네. 선정적이면 땡. 이런 그렇죠. 과정이 있다는 얘기군요. 일종의 1차 이제 작업.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를 이용자의 관심사와 시의성 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다음 뉴스 메인에 노출하게 됩니다. 예, 예. 전체 이용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많이 본 뉴스가 이제 추천 대상으로 고려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임의로 뉴스를 올리고 내리고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네, 이용자마다 행동 패턴이 다르니 뉴스도 그에 맞춰 노출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읽었거나 오래된 기사는 메인 화면에서 사라지고 네네. 다른 기사들이 노출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편집하고 있어 사람의 의도적 게임은 없다는 거죠. 저도 가끔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하나 읽고 나면 눌러서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화면에 그 사라져 없죠. 있어요. 예. 이게 다 AI가 하는 거다? 네, 이런 과정은 다음 카카오 측이 이제 공개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다고 하고 예, 예.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마찬가지 답을 내놓는데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의 말입니다. 알고리즘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들지만 그게 다 C로 되어 있고 되게 막 굉장히 복잡하지만 되게 또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중간에도 개발자 한 명이 뭐 이런 성향에 뭐 이런 걸 넣자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편집자가 이걸 좀 넣어야지 하고 일부러 넣을 수는 없다,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2 더하기 3이 5가 나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각 분야별 뉴스에 대한 가중치, 이용자 분석 결과에 따른 가중치가 실시간 달라지면서 포털 사이트 운영진도 언제 어떤 뉴스가 부각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용자 분석 결과에 대한 가중치 이거는 이용자들이 지금 많이 찾는 뉴스,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도 이걸 네.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네. 만약 나는 로그인도 안 하고 접속했다. 네. 그리고 처음 그 지금 다음 네이버에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뉴스 추천해요? 네, 업계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분석을 콜드 스타트,
냉담한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처음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는 상황이 있을 건데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모바일로 접속한 사람들의 취향, 그 시간대에 접속한 사람들의 기호 등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서 이용자와 비슷할 법한 그룹들의 패턴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룹 패턴을 예. 그걸 반영해서 뉴스를 편집한다. 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비교적 맞춤형 컨텐츠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유튜브와 달리 포털은 큰 틀에서 추천된 뉴스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포털이 이렇게 AI 알고리즘 편집을 강조하지만 반론도 여전해요. 심지어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지금은 전 소카 대표.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네. 그때는 어떻게든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죠. 이것은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 윤종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게 아무리 AI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사람이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는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의 극대화의 목적이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당연히 만들 거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고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관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거군요.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네네. 그 짜는 사람, 그 개발자, 기획자 네. 이런 사람들의 의도나 가치관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 뉴스 역시 포털 입장에서는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되고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일종의 비즈니스 관점이죠. 예. 그렇게 편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뉴스 편집에 사람의 관여는 뭐 전혀 없다라는 말은 좀 틀린 거네요. 네, 이게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개입과 관여를 두고 포털과 그 밖에서 의심을 품는 이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었는데 예. 취재해보니 포털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중립, 공정이라는 단어가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 얘기 나누겠습니다. 포털에서 지금까지 뉴스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가치 중립적이냐 편향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권력자나 외부의 압력,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뉴스 배치나 편집이 임의로 조작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어요. 편집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네, 그렇죠. 그 얘기죠. 뉴스 편집이나 배열이라는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니 공정하다는 그러니 취지인데 공정하다. 예. 하지만 미디어 전문가들 안에서는 그것은 기계적인 설명일 뿐이고 이런 개입과 관여가 없다. 이런 비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시죠. 예. 포털 측에서는 이제 도저히 사람이 못하겠다. 그럼 기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은 대안이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대안이에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선전을 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자체가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말이 엇갈리네요, 진짜. 네. 네.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만으로 작동되는 상태가 객관성, 공정성의 중요 요소입니다. 인간의 주관적 요소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편향된다 해도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자냐 미디어 학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얘기. 네. 그래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결과값의 편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게 그 윤영찬 의원의 그 논란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이 윤 의원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포털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논란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취재해보니 미디어 전문가들은 물론 포털 내부 관계자들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멍이 엿보이긴 합니다. 포털과 전문가 모두가 인정하는 구멍이란 게 뭐예요? 네, AI 추천으로 기사나 인기 검색어가 선별돼도 예상치 못하게 부적절한 단어들이 노출됐을 때
이를 관리하는 이른바 검수 과정이 있는데요. 검수 과정. 네, 이제 검토하고 검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틈을 악용하면 어떤 목적을 가진 개입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어허. 다시 국민대 윤종영 교수의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죠. 특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결국은 다 그거를 누군가는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이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고단계 이후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맞는데 네, 검수 과정이라는 한 단계에서 그렇죠. 빼거나 넣거나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포털 측은 그럴 가능성도 일축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막무가내로 어떤 조치를 한다면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 흐름을 크게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 과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직접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포털 업체의 데이터 전문가는 아예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검수 과정 특수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 전문가는 룰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이런 개념을 약간 벗어난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무슨 네. 명령어를 써서 엔터 치면 그대로 실행되는. 그럼 윤영찬 의원도 그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까? 윤 의원은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죠. 네. 그때 당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전반적인 구조는 그래도 대략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런 잡음들을 없앨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검수 과정처럼 분명한 명분이 있는 개입이 아니라면 다른 조작과 외부의 개입은 차단하고 그러한 기록과 흔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한 방법이겠죠. 또 현재 AI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돼 있진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경희대 송경재 교수의 말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리버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 거. 근데 그거라도 공개하라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러면 그거 공개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그 결론, 개입이 가냐 안 하냐 확실하게 대답은 아쉽게 내리지 못했지만 아예 100% 차단한다 그런 100%라는 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 김성모 기자의 훅뉴스 함께 했습니다. 생각해볼 지점들이 좀 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